안녕하세요. 참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대전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1차 낙찰 도전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을 하기 전에 6월 8일하고 6월 9일 날 세종시에서 경매 낙찰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 4가지 물건을 얼마에 낙찰됐는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날 경매 입찰이 있던 물건입니다. 세종시 중림리 자이아파트거든요. 114동 물건, 저층 물건이었는데 감정가가 2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돼 가지고 6월 8일 날 입찰을 했는데 이날 15분이 들어오셨어요. 감정가를 넘어섰다는 거죠. 102% 낙찰됐는데 2억 5,359만 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2층이 뭐 한 2억 8천, 2억 6천의 물건이 나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 전, 바로 여기 한 달 전만 해도 2층 물건이 한 2억 4천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순위 금액인 2억 4,800 이분이 가격은 최고 잘 쓴 건데 2억 5,300이면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경매로서는 과하다고 생각이 좀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가는 높게 됐다라는 거, 요즘 거의 시세에 육박하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꼭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낙찰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가락마을의 20단지 물건이에요. 2001동 84 타입이었는데 감정 가격이 3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여기에 입찰이 43분이 오셨어요. 43분이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 가격이 5억 4,600만 원, 거의 5억 4,700만 원입니다. 차순위 금액이 4억 3,400만 원이에요. 여기 물건 나오고 있는 게 5억에서 5억 5천, 거의 5억에 나온 물건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4,600, 시세 파악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순위 금액인 4억 3,400만 원, 이분하고 거의 1억 차이가 나요. 1억이 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이분 1등이 일단은 물건 분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꼭 가셔가지고 임장하시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들릴 때 음료수 박스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가셔가지고 아예 터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경매 물건 나왔는데 여기 급매물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이걸 꼭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격 좀 한번 물어봐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 10분 중 한 7, 8분은 제대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물어보셔야지 멀리 가서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가격을 각 단지 내에 되도록이면 그쪽 부동산에서 물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물건 분석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물건은 미납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미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 같습니다. 6월 9일에 진행한 물건입니다. 세샘마을 6단지 물건이에요. 84 타입이었거든요. 이게 감정가가 4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7분이 들어오셨는데 낙찰 가격은 6억 2,360만 원, 137%에 낙찰된 겁니다. 차순위 신고 금액이 있어요. 5억 9,999만 9천 원. 이분 좀 경매를 좀 해보셨나 봐요. 지금 배우고 계시든지 안 그러면 조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자를 좋아하셔가지고 구를 뒤로 쭉 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경매 학원에 다녀있으면 뭘 배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아요. 경매를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6억 2,300 여기 나오는 물건이 보통 6억 5천대 84 타입이 거래가 됩니다. 주로 나오는 게 그래요. 그러면 실제 물건을 살려면 아무리 잘 사도 뭐 6억 4천, 3천 살 수 있을까요? 한 6억 4천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억 3천대는 사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경매로 6억 3천대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비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컨설팅을 이용을 안 했다면 뭐 그런 것까지 다 해도 6억 3천이잖아요. 그리고 안 했다면 더 이득일 테고요. 그리고 이 차순위 금액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6억 2,360만 원 낙찰됐잖아요. 입찰 보증금이 4,53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빼셔야 됩니다. 낙찰 금액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금액에서 4,530만 원을 빼면 요 10% 금액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차순위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4,500을 빼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5억 8천대 이상 쓰신 분들, 그런 분들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차순위 신고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는 그 중에 최고 높게 쓰신 분이 차순위 신고자가 됩니다. 일단은 이 물건에서는 차순위 신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은 그날 그 자리에서 못 찾아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 잔금을 낼 때까지 못 찾아와요. 낙찰 잔금을 내야만 그 이후에 내 입찰 보증금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다른 데 쓸 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날 차순위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물건은 나성동에 있는 상가 물건이었습니다.
J빌딩이었는데요. 1층, 2층, 3층, 5층, 그리고 지하층 경매가 나왔었는데 낙찰 가격이 1층은요 65%입니다. 감정가 대비 65%에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2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50%에서 중반 정도, 그리고 좀 선호하지 않는 호실은 그냥 50%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보면 58%, 7%에 낙찰됐다는 거. 나성동 상가 쪽이라 그런지 낙찰 가격이요 50%대가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상가들은 아마 요 선에서 낙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6월 8일하고 9일날 낙찰된 금액을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파트 같은 거는요 거의 현재 나와 있는 거래대금 순에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고요. 상가 같은 거는 한 50% 중반대 돼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낙찰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고 영상 보시고요. 대전 아파트, 전민동에 있는 아파트, 엑스포 아파트 물건 나온 걸 가지고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타경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303동 물건이에요. 입찰 기일은 6월 15일입니다. 감정 가격은 4억 1,000이에요. 입찰 보증금은 여기에 10% 4,100만 원이고요. 여기 평수가 전용이 40평이에요. 그러니까 50평형대 아파트라는 겁니다. 강제 경매 신청이고요. 여기 가격, 감정된 가격 시점이 2019년 12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바로 처음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평가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현재 요 나온 가격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도 월등히 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보다 높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1차에 무조건 낙찰이 될 겁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요, 2017년 1월 31일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가압류더라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3월 9일까지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는 2016년 3월 2일, 확정일자도 2016년 3월 2일. 그럼 이분의 대항력은 2016년 3월 3일 0시부터라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때 배당 요구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셨고요. 만약에 이분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가 철회를 했다면, 요 종기일 전에 철회를 했다면 그것도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3월 9일인데 3월 10일 날 배당 요구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배당 요구일이 여기 2019년 3월 10일로 적힐 거 아니에요. 요 3월 10일로 적히면 배당 요구 하신 줄 알고 이분은 인수 안 해도 돼 라고 하고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하고 배당 요구일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분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하셨기 때문에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분은 보증금도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액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각 물건 병세도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주의사항으로 적혀 있어요.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이건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이분은 전부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선 변제가 확정일자 요 3월 2일, 그리고 전입한 날 3월 3일 0시부터니까 그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최우선 변제는 없어요. 이 기준으로 만약에 강제경매 개시일 결정 그 기준으로 따지면 6천에 2천 정도, 보증금 2천까지 최우선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보증금이 2억 2,500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는 없고 우선 변제권만 있다. 우선 변제의 권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2017년 1월 31일 가압류가 이게
말소 기준이 되겠고요. 이제 말소 기준인 권리가 되겠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인수, 뒤에 있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이 지금 가압류보다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 사항인데 이분이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인수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 날짜가 2019년 12월 4일 날이에요. 그 최우선 변제 기준을 잡을 때 보면 이 앞에 담보물건, 최고 빠른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가압류는 담보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경매 개시일 이날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기준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약간 법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주로 이 강제 경매 개시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건이라는 거는 근저당, 저당 이런 것들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이에요. 담보물건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기준 체납 내역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다 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체납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물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평형대예요. 보시면 지금 6월달 계약분인데 10층 같은 건 4억 3천, 4억 4천, 4억 5천이에요. 이 거래 가격으로 보시면은 강이 안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뒷동에 있는 건데 현재 나와 있는 물건도 뒷동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금액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5, 6천대 거래되는 것 같다. 근데 현재 물건 나오는 거는 5억에서 6억대도 물건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강 보이는 건 뭐 6억에도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보통 5억 뭐 중반대, 5억대 물건이 나오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너무 높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 가격을 또 잘못 조절하면 5억을 넘게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5억 2천 5억대가 있잖아요. 이게 강뷰 나오는 것들이에요. 맨 앞동 라인, 강 쪽에 맨 앞에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4억 9,500, 5억 2,500, 5억, 5억 2천 이런 것들은 강뷰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닌 나머지들은 뒤에 있는 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거 뭐 4억대, 아까 얘기했지만 4억 5천대 요렇게 요 정도 금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낙찰된 걸 보시면 요 평형대잖아요. 133제곱미터 전민동 엑서포 아파트 206동 물건이었어요. 감정 가격이 3억 4,100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뭐 빨리 경매가 진행됐던 거니까 감정가가 더 쌌겠죠. 지금은 4억 1,000입니다. 그러면 4억 1,000에 이분은 낙찰받았어요. 현재 감정가에 낙찰받았겠죠. 이때 4월 달이었답니다. 4월 21일이었으니까 요때 기준으로 잡으면 요게 맞아요. 그때 당시 시세예요. 그리고 계속 호재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쪽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거래된 가격이 4억 5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무조건 낙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잖아요. 계속 앞에 게 뭐 5억, 6억에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동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가격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다른 물건처럼 괜히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5억 5천, 막 6억, 아니면 5억 2천, 2, 3천 이렇게 낙찰을 받는 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분석 잘 하셔가지고 입찰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만약에 높게 받으시면 오랫동안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내가 산 가격에서. 물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장 꼭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밖에 가셔가지고 뭐 수리한 것 좀 있나 보시고, 만약 수리를 했다면 높게 받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샤시 같은 거, 오래된 아파트들은 샤시, 그리고 뭐 주차장 면적이나 이런 것들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가격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뒷동인지, 그리고 강 보이는 건지 이런 것도 면밀히 살펴야 돼요. 동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거 분석해 보시고,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전부 배당을 받으니까 관리비에 관한 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명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그냥 뭐 매매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만 잘 쓰시면 되는 그런 물건이다. 아주 간단한 물건입니다. 오늘도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뭐 이런 물건, 좀 투자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